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워홀을 2년 동안 하면서 거쳤던 모든 회사들을 같이 리뷰를 하는 날인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을 거쳤고 그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으며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아시겠지만 처음 공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장에 취업을 먼저 했어요. 따라서 소공장을 두 군데를 거친 다음에 닭공장으로 옮겨서 잠시 일을 하다가 이슈24라는 회사와 일을 하고 솔라팜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옮겼었는데 결국 목표하던 일은 구하지 못하고 클리너로 잠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튼진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시즌제였던 코튼진 일이 끝난 뒤에 웨어하우스로 자리를 옮기고 마지막에 대형 웨어하우스까지 일을 옮기면서 총 8군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총 근로일은 18개월 22일로 약 1년 반 동안 일을 했으며 총 순수입은 약 12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목표했던 저축액이 10만 불이었는데 어때요? 순수익만 봤을 때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각 회사의 페이슬립을 보면서 시급과 주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2주일 밑으로 일한 회사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일주일만 논란에서 일한 뒤에 존디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인터뷰 연락을 받았고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위치는 워릭이라고 브리즈번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소공장이 비슷하겠지만 소의 피를 빼고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흔히 이제 정육점에 보이는 크게 걸려있는 고기들 보셨죠? 그 단계가 여기 킬플로어에서 끝나요. 그리고 오팔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의 내장을 취급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킬플로어를 거친 소들은 하루 혹은 그 이상 냉장 보관을 통해서 숙성시킨 뒤에 보닝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너들은 큰 부위별로 소를 뼈로부터 해체를 하고 슬라이서들은 그 부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라요. 잘려진 고기들은 이제 패킹룸으로 가고요. 프로세스룸에서는 부위를 자르면서 남은 잔여 고기들을 모아서 패킹을 해요. 포장된 고기들은 센트럴 패킹룸에서 완전히 포장이 된 뒤에 프리저룸, 즉 냉동 창고에 신선도를 위해 보관이 되고 로드아웃에서 상품이 출하가 되는 단계를 거쳐요. 저는 여기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 느꼈던 장단점은 이전에 일했던 공장과는 다르게 시스템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 관리들도 잘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분인지 여성분들도 꽤나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더불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시급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 잘 몰라서 열심히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 있었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던 거죠. 보닝룸의 경우에는 신선도를 위해서 온도가 낮은 편인데 그 온도에서 일을 하는 게 땀이 잘 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더불어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패커와 슬라이서로 일을 했는데 먼저 패커부터 보시면 시급은 정규직 기준 22.34불로 진짜 당장 이 금액만 봤을 때는 낮아 보이긴 하는데 호주의 연차, 애뉴얼 리브, RDO 리브, 퍼스널 리브가 쌓이기 때문에 사실상 캐주얼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존디는 주당 인센티브를 받아요. 이거는 저희가 도축하는 소의 무게와 마리수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소를 많이 잡고 잡은 소들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패커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세후 900불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슬라이서인데요. 저는 슬라이서로 6개월간 일을 했고 시급은 패커보다 약 1불 높은 23.58불을 받았어요. 일이 육체적으로 패커보다 좀 힘든데 1불밖에 안 높다면 다들 일을 안 하겠죠?
슬라이서도 육류 가공업에서는 이런 기술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데, 존디는 인센티브를 기술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줘요. 보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패커는 25%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슬라이서는 기술이 좋을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그리고 최종 100%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패커보다 4배 높은 인센티브를 받아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슬립은 제가 슬라이서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패커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100%를 받는다면은 저 인센티브의 4배를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슬라이서로 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인해서 시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버타임 없이 일을 했을 때 세후 1,300불까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규직이라서 시급이 캐주얼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규직의 장점이에요. 호주는 크리스마스 연휴쯤부터 웬만한 회사들은 일을 다 쉬어요. 근데 그 기간에 쌓여있던 연차를 이제 다 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약간 연말 보너스 받는 느낌? 그래서 아주 행복해요. 다음은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존디를 퇴사를 하고 가졌던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짧게 같이 일을 했던 회사 이슈24라는 회사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워홀러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일은 이게 무엇을 하는 일인지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이 일 덕분에 제 워홀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Confined Space Sentry라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 보초를 세워야겠죠? 그러면 그 보초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안에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만 보면 되는 일인 거예요. 진짜 쉬울 것 같죠? 이게 딱 그 일이에요. 심지어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없어도 앞에 서 있는데, 진짜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요. 도대체 왜 채용했는지 싶은 생각이 마구 들고, 시급은 심지어 높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었죠. 그 전까지는 일을 하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황당했어요.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를 느끼고,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쉬운 일만 찾아다니면서 몸 고생 안 시키고 돈을 잘 벌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곳의 사진만 보면 뭔가 음침하고 어둡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거는 타임시트인데, 이것만 보시면은 하루 종일 스탠바이만 하고 있죠. 근무 기간은 짧게 8일만 일을 했었고,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 편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제 워홀 모든 일 중에 제일 쉬웠어요. 가장 하는 거 없고요. 근데 심지어 수입도 좋고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도 교육을 해줘요. 대신 근로기간이 조금 짧은 편인데, 이것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없어서 심심해요. 그리고 자격증이 다른 일에 비해 조금 필요하다는 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슈24는 호주 전체에서 센트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담당하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꼭 지원하셔서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 공백기가 생겼을 때 지원해보셔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슬립을 보시면 시급은 31불로 토요일까지 플랫이고, 일요일은 플랫으로 37불을 받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평균보다 낮은 금액이더라고요. 사이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대요. 이렇게 일하고 주급은 세후 1,800불 정도 받았어요. 지금 보시는 페이슬립은 회사 측에서 실수를 해서 워홀 세율인 15%를 떼긴 게 아니라 30%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떼갔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코튼진이에요. 제가 일했던 올람이나 나모이 외에 다른 코튼 회사들이 있는데, 올람과 나모이의 규모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 큰 편이에요. 제가 일했던 세실 플레인의 코튼진은 24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12시간씩 12일을 연달아 일을 한 다음에 이틀을 쉬어요. 워낙에 유명해서 자료가 많지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최대한 단순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순서는 코튼 팜에서 모듈을 가지고 오면은 야드에 이제 하역을 하게 되고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문버기가 그 모듈들을 피더베이로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코튼 공정 단계가 시작이 돼요. 사이트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정이 끝난 코튼 상품까지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그 뒤로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게 돼요. 이게 코튼진 일의 전부예요. 그래서 일하는 포지션들을 간략하게 추려보자면 이와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어시스트 진어로 근무를 했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이 정보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지션은 진어라고 코튼 공정의 책임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쉽게 보면 그 진어를 돕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진어들은 코튼 공정 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이제 가서 고치기도 하고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튼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살펴봐요. 그럴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기계만 문제없이 잘 돌아가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튼진 포크잡보다 더 쉬웠어요. 코튼진 자체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들 때문에 이제 소음이 심해서 모든 워커들은 이어 플러그를 끼고 근무를 하는데 이때 진어들은 본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려고 헤드셋을 끼고 그 무전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시스트 진어도 이 헤드셋을 끼고 의사소통을 진어들이랑 같이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영어는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포지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만 달아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시즌제이다 보니까 저는 3개월만 근무를 했었고 제가 생각한 장단점은 수입이 정말 높다는 점, 일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 그 정도인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코튼을 취급하다 보니까 공정 중에 날리는 먼지들이 좀 꽤 많고 기계들의 소음이 심해서 마스크랑 이어플러그는 필수예요. 더불어 코튼진의 잡은 포지션 레벨에 따라서 데이인지 나이트인지에 따라 급여가 상이에요. 나이트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부겐백스는 레벨 2로 25.11불을 받고 어시스트 진어는 레벨 4로 26.35불을 받아요. 그래서 12시간씩 12일을 일하면 2주 동안 평균 주급은 세후 한 2,300불 정도 받아요. 밤에 12시간씩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일 자체는 확실히 육류 가공 공장보다 편해요. 보고 계신 페이슬립은 주 7일, 일주일에 84시간 일하고 받은 급여예요. 세금만 448불을 떼간 거죠. 코튼 시즌은 끝났지만 저는 코튼 잡을 또 구했어요. 바로 웨어하우스. 왜 NSW의 위와라는 작은 시골 지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코튼의 최종 상품은 베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들은 호주 곳곳의 웨어하우스로 이제 이동을 해요. 코튼 웨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코튼진에서 생산되는 베일을 적재적소에 분류를 하고 컨테이너에 싣고 출하하는 단계까지 거치는 곳이며 이 출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기도 하죠. 코튼 베일의 무게는 250kg를 웃도길 때문에 절대 사람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어하우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다들 장비를 타고 일을 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지게차를 많이 써요. 저도 물론 여기서 지게차를 탔었고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여기서 3개월간 일을 했고 느낀 장단점은 수입이 좋고 지게차만 타기 때문에 일이 쉬워요. 그래서 육체 노동이 단 1도 없다는 점. 제가 일했던 곳의 근무 스케줄은 6일 일하고 1일을 쉬면서 12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은 28불씩 받았어요. 이렇게 일하면 세후 평균 한 2,000불 정도 받았었어요. 코튼진 시즌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 올해 한번 찾아서 도전해 보세요. 제가 워홀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었던 곳은 울월스 BLDC라는 곳이에요. BLDC는 Brisbane Liquor Distribution Center의 약자예요. 이곳은 스태필톤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브리즈번 외곽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퀸즐랜드 전역 그리고 근처 NSW 주까지 모든 주류를 담당하는 허브예요. 그래서 주류, 즉 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가 매 퇴근 시마다 있고 랜덤으로 알코올 검사도 하고 마약 검사도 해요. 호주 대기업이라서 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관리가 굉장히 잘 되며 그만큼 시스템도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주류를 취급하는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술을 분류하고 보관을 한 뒤 출하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며 워커들이 하는 포지션은 크게 3가지.
픽패커, 지게차, 그리고 하이리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포크리프트랑 하이리치를 운전을 했었고 약 3개월간 일을 했어요. 장점이라면 시티 주변에 있고 대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주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수입이 꽤 좋은 편이에요. 단점은 여기 경력이 필수예요. 주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들은 병이기도 하고 잘못해서 적재되어 있는 상품을 빼다가 떨어뜨리면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술을 다루기 때문에 실수해서 병을 깨면 술값을 물어내진 않는데 멘탈이 같이 깨진다는 점 정도인 것 같아요. 시급만 보면 32불로 높지도 낮지도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통 주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48.3불, 일요일은 57불, 심지어 공휴일은 64불씩 받아가서 적게 일하고 꽤나 쏠쏠하게 벌 수 있는 직장이기도 해요. 일반 회사들은 공휴일날 쉬는데 여기는 공휴일이 더 바빠서 무조건 근무를 해요. 주급은 주 4일로 한 40시간 정도 일을 하면 세후 평균 한 1,300불 정도 받고 나이트에 근무하면 시급이 좀 더 높아요. 보고 계신 페이슬립은 크리스마스 연휴 때 3일이라고 받은 시급이에요. 다음은 추천 루트인데요. 제가 워홀을 다시 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워홀 오시기 전이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집과 차를 구한 뒤에 이력서를 돌리기 전에 지게차랑 화이트 카드부터 딸 것 같아요. 지게차 면허의 유무가 생각보다 취업에서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지게차 자격증의 유무부터 물어봐요. 지게차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뒤 식탁컴과 잡 에이전시를 방문을 해서 지게차 잡을 찾아서 지원을 하세요. 잡 에이전시 직컨도 생각보다 채용 확률이 높아요. 그와 동시에 혹시 모를 솔라팜도 같이 지원을 하세요. 참고로 확실한 건 솔라팜의 경우에는 직컨이 채용 확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다음으로는 지게차 혹은 솔라팜 잡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경력과 레퍼런스를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레퍼런스는 이전 회사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인터뷰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확실히 믿음직스럽겠죠. 그리고 지게차로 잡을 시작을 했다면 콜스, 우럴스 혹은 린폭스 그리고 톨 같은 대형 체인점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목표로 하고 솔라팜 잡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곳, 그러니까 복지가 좋은 곳으로 목표를 세우세요. 솔라팜의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숙식을 제공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주당 수입을 높이고 싶다면 1.5배와 2배 시급을 매일 받을 수 있는 시프트가 긴 곳, 그 코튼진과 그레인 같은 일들을 알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잡 공백이 생긴다면 센트리도 정말 좋은 선택지,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추천 잡 정보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중간중간 제가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나 요약을 다시 보시고 싶다면 일시정지 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의 제 영상들은 유학과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워홀과 관련된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학 영상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 기뻤지만 허무했다. 나의 인생 목표가 사라지는 느낌. 더 넓은 세상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싶어졌다. 그래서 난 떠나기로 했다.